어제까지 제 손을 꼭 잡던 손녀가 이제는 문을 닫고 들어갑니다. 77세의 나이에 손녀를 키우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아들 부부가 갑작스런 사고로 세상을 떠나고 10살이었던 지은이가 저희 집으로 왔을 때가 벌써 5년 전 일입니다. 그때는 그저 아이가 너무 불쌍해서 어떻게든 상처받지 않게 해주려고만 생각했습니다. 지은이는 참 착한 아이였습니다. 학교에서 돌아오면 가장 먼저 할머니 오늘 하루 어땠어요? 라고 물어보는 아이였어요. 밤에는 제 품에 안겨서 할머니가 있어서 다행이에요라고 말하곤 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가슴이 뭉클해져서 이 아이만큼은 행복하게 키워드리자고 다짐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지은이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사춘기가 시작되는구나 싶었어요. 13살이면 그럴 만한 나이니까요. 하지만 변화의 속도가 생각보다 빨랐습니다. 가장 먼저 눈에 띈 건 말투였습니다. 네, 할머니 하던 대답이 응으로 바뀌었고 알겠어요가 알았어가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그러려니 했는데 점점 대답조차 하지 않게 되었어요. 지은아, 밥 먹자라고 해도 대답 없이 슬그머니 식탁으로 올 뿐입니다. 눈맞춤도 줄어들었습니다. 예전에는 제가 말을 할 때 지은이가 고개를 끄덕이며 들었는데 이제는 고개를 푹 숙이고 있거나 다른 곳을 바라봅니다. 가끔 제가 지은아, 할머니 말 듣고 있니? 라고 물으면 듣고 있어요 라고 대답하지만 목소리에 짜증이 섞여 있어서 마음이 아픕니다. 옷차림도 많이 달라졌어요. 예전에는 제가 사다 준 예쁜 원피스를 좋아했는데 요즘은 검은색 옷만 입으려고 합니다. 지은아, 이 분홍색 옷이 너한테 잘 어울릴 것 같은데 라고 하면 그런 거 안 입어요 라고 단칼에 거절합니다. 머리도 얼굴을 가리도록 기르더니 이제는 앞머리로 눈까지 가립니다. 무엇보다 가장 속상한 건 스킨십이 없어진 거예요. 예전에는 TV를 보다가도 제 어깨에 기대곤 했는데 이제는 방석을 끌어안고 한 구석에 앉아 있습니다. 밤에 잠자리에 들 때도 할머니 안아주세요라고 하던 아이가 이제는 먼저 잘게요라고 말하고 방으로 들어가 버립니다. 처음에는 이런 변화들이 일시적일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아이들은 다 그런 시기가 있다고 하니까요. 하지만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나도 지은이는 예전 모습으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시간이 갈수록 더 멀어지는 것 같았어요. 어느 날 저녁 지은이가 숙제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보며 공부하느라 힘들지? 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런데 지은이가 고개도 들지 않고 별로요라고 대답하더군요. 그 순간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예전 같으면 조금 힘들긴 하지만 할머니가 있어서 괜찮아요라고 대답했을 아이인데 말이에요. 친구들과의 관계도 신경이 쓰입니다. 예전에는 집에 친구를 데려와서 같이 놀곤 했는데 요즘은 밖에서만 만납니다. 친구들이랑 어디서 놀았니? 라고 물으면 그냥 여기저기요라고 대답할 뿐이에요. 구체적으로 뭘 했는지, 누구랑 놀았는지 말해주지 않습니다. 휴대폰을 만지는 시간도 부쩍 늘었어요. 밥을 먹을 때도 TV를 볼 때도 계속 휴대폰만 봅니다. 지은아, 밥 먹을 때는 휴대폰 좀 내려놓자라고 하면 잠깐만요라고 대답하지만 그 잠깐이 10분도 넘게 계속됩니다. 가장 마음 아픈 건 지은이가 웃는 모습을 보기 힘들어진 거예요. 예전에는 제가 재미난 이야기를 하거나 TV에 웃긴 장면이 나오면 함께 웃곤 했는데 이제는 무표정한 얼굴로 있을 때가 많습니다. 가끔 휴대폰을 보며 혼자 웃을 때는 있지만 저와 함께 있을 때는 웃음기가 없어요. 친척들을 만날 때도 예전과 달라졌습니다. 작은 할아버지나 고모가 오시면 반갑게 인사하던 지은이가 이제는 안녕하세요. 한마디만 하고 자기 방으로 들어가 버립니다.
지은이가 많이 컸네라고 하시면 쑥스러워하면서도 기뻐하던 아이가 이제는 그냥 고개만 끄덕입니다. 며칠 전에는 정말 당황스러운 일이 있었어요. 지은이가 학교에서 돌아와서는 아무 말 없이 방으로 들어가더니 문을 쾅 닫아버렸습니다. 평소와 다른 모습이라 걱정이 되어서 방문 앞에서 지은아, 무슨 일 있었니? 라고 물어봤어요. 그런데 한참 후에 아무것도 아니에요라는 대답만 들려왔습니다. 저녁 먹을 때 보니 지은이 눈이 조금 부어 있는 것 같았어요. 울었나 싶어서 오늘 학교에서 힘든 일 있었니? 라고 물어봤더니 지은이가 처음으로 저를 째려보듯 쳐다보더군요. 그리고는 왜 자꾸 물어봐요라고 말하고는 밥을 다 먹지도 않고 일어나 버렸습니다. 그날 밤 지은이 방에서 훌쩍이는 소리가 들렸어요. 너무 마음이 아파서 방문을 두드려 봤지만 대답이 없었습니다. 할머니가 들어가도 될까? 라고 물어봐도 조용할 뿐이었어요. 결국 그날은 복도에서 밤을 새우다시피 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지은이는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안녕히 다녀오겠습니다라고 인사하고 학교에 갔어요. 하지만 저는 밤새 생각이 많았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을까? 아이에게 너무 간섭을 많이 했을까? 아니면 관심이 부족했을까? 이웃 할머니들과 이야기해보면 다들 비슷한 경험이 있다고 하세요. 사춘기 때는 다 그래. 금방 지나가라고 위로해 주시지만 막상 당사자가 되니까 마음이 편하지 않습니다. 특히 지은이 같은 경우는 부모님을 일찍 잃어서 더 예민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걱정이 많이 됩니다. 어제는 지은이가 학교에 간 사이에 아이 방을 정리해 주려고 들어갔어요. 그런데 책상 위에 일기장이 열려 있더라고요. 원래는 남의 일기를 보면 안 되지만 너무 궁금해서 몇 줄 읽어봤습니다. 할머니는 내 마음을 몰라주신다. 친구들은 엄마가 있어서 부럽다. 나만 혼자인 것 같다는 내용이었어요. 그 순간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지은이가 이렇게 힘들어하고 있다는 걸 전혀 몰랐어요. 아니, 알려고 노력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지은이에게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정작 아이는 외로워하고 있었던 거죠. 그날 저녁 지은이에게 좀 더 다가가 보려고 노력했습니다. 지은아, 할머니랑 같이 영화 볼까? 라고 제안해 봤어요. 예전 같으면 좋아했을 텐데 지은이는 숙제해야 해요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럼 숙제 다 하고 나서? 라고 다시 물어봤지만 피곤할 것 같아요라는 답이 돌아왔어요. 지은이와의 거리가 멀어질수록 제 마음도 무거워집니다. 73살에 시작한 육아가 쉽지 않다는 건 처음부터 알고 있었지만 이렇게 마음의 벽이 생길 줄은 몰랐어요. 특히 지은이가 저를 피하는 것 같을 때는 정말 속상합니다. 얼마 전에는 지은이가 감기에 걸렸었어요. 열이 나고 기침을 해서 걱정이 되어서 병원에 가자라고 했더니 그냥 약국에서 약만 사주세요라고 하더군요. 예전 같으면 할머니 아파요 하면서 저에게 안겼을 텐데 말이에요. 결국 억지로 병원에 데려갔지만 진료받는 내내 기분이 안 좋아 보였어요. 지은이의 친구들을 보면 더 마음이 복잡해집니다. 가끔 지은이를 데리러 학교 앞에 가면 다른 아이들은 엄마와 다정하게 이야기하며 집에 갑니다. 물론 그 아이들도 사춘기라서 가끔은 엄마와 다투기도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친밀해 보여요. 하지만 지은이와 저는 집까지 가는 동안 거의 대화를 하지 않습니다. 어느 날은 지은이 담임 선생님께서 전화를 주셨어요. 지은이가 요즘 수업 시간에 집중을 잘 못하는 것 같다고 하시더라고요. 성적도 예전에 비해 떨어졌다고 했습니다. 집에서는 별다른 변화가 없었는지 물어보시기에 솔직하게 아이가 사춘기라서 대화가 줄어들었다고 말씀드렸어요. 선생님은 집에서 더 많은 관심과 대화가 필요할 것 같다고 조언해 주셨지만
정작 지은이는 저와의 대화를 피하려고 하니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그날 밤 지은이에게 선생님께서 전화 주셨다고 말했어요. 그랬더니 지은이가 뭐라고 하셨어요? 라고 물어보더군요. 공부에 집중 좀 하라고 하시던데 라고 말했더니 지은이가 알겠어요 라고 대답하고는 또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가끔은 제가 너무 나이가 많아서 지은이를 제대로 키우지 못하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요즘 아이들의 생각을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제가 어릴 때와는 너무 다른 세상이니까요. 컴퓨터, 인터넷, 휴대폰, 이런 것들은 지은이에게는 당연한 거지만 저에게는 여전히 어려운 것들입니다. 특히 지은이가 휴대폰으로 친구들과 계속 연락하는 모습을 보면 답답해요. 문자도 보내고 전화도 하고 인터넷으로도 뭔가를 계속하는데 정작 저와는 얼굴 맞대고 대화하려고 하지 않으니까요. 지은아, 친구들이랑 뭔 이야기 그렇게 많이 하니? 라고 물어보면 그냥 친구 이야기요라고 대답할 뿐입니다. 할머니한테도 재미난 이야기 좀 해주면 안 될까? 라고 하면 별로 재미있는 거 없어요라고 해버리니까 더 이상 물어보기가 힘들어요. 이런 상황이 계속되다 보니 제 자신도 점점 위축되는 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지은이와 함께 있으면 즐거웠는데 요즘은 어떻게 대화를 시작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자칫 잘못 말했다가 지은이가 더 멀어질까봐 조심스럽기도 하고요. 며칠 전에는 지은이가 새 운동화가 필요하다고 해서 함께 쇼핑을 나갔어요. 예전 같으면 이런 외출을 좋아했을 텐데 지은이는 계속 빨리 사자는 식으로 행동했습니다. 제가 천천히 골라보자. 예쁜 걸로 사주고 싶다고 하니까 아무거나 괜찮아요라고 하더군요. 결국 지은이가 고른 검은색 운동화를 샀는데 집에 오는 길에 할머니 고마워요라고 말해주기는 했지만 어색한 기분이었어요. 예전 같으면 할머니 최고예요. 라고 하면서 제 팔짱을 끼고 걸었을 텐데 말이에요. 요즘 들어 지은이를 보면 어떤 때는 정말 어른 같아 보여요. 말투도 그렇고 행동도 그렇고 아직 15살인데 벌써 이렇게 어른스러워져야 하나 싶어서 안쓰럽기도 합니다. 또래 아이들처럼 철없게 굴어도 될 나이인데 너무 일찍 어른이 되려고 하는 것 같아서 마음이 아파요. 그렇다고 해서 지은이를 포기할 수는 없습니다. 이 아이는 제가 키워야 할 소중한 손녀니까요. 비록 지금은 서로 마음이 멀어졌지만 언젠가는 다시 가까워질 수 있을 거라고 믿고 있어요. 다만 그 언젠가가 언제일지는 모르겠습니다. 하루하루가 답답하고 막막하지만 그래도 지은이를 사랑하는 마음만큼은 변하지 않았어요. 이 마음을 어떻게 전달해야 할지, 어떻게 다가가야 할지만 알면 좋을 텐데요. 언제부터 이렇게 멀어진 걸까요? 어제까지도 제 손을 잡고 할머니, 사랑해요라고 말하던 아이가 오늘은 마주 앉아 있어도 다른 세상 사람 같습니다. 이게 바로 사춘기라는 건가요? 아니면 제가 뭔가 잘못하고 있는 건가요? 오늘도 지은이는 방문을 닫고 들어갔습니다. 저는 거실에 홀로 앉아서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내일은 조금이라도 더 가까워질 수 있을까요? 사소한 말 한마디가 큰 다툼이 되었습니다. 지은이와의 첫 번째 큰 다툼은 정말 예상치 못한 일로 시작되었어요. 그날 아침 지은이가 학교에 가려고 하는데 치마가 너무 짧더라고요. 무릎 위로 한참 올라가는 길이었습니다. 지은아, 치마가 좀 짧은 것 같은데 다른 걸로 갈아입고 가면 안 될까? 별 생각 없이 한 말이었어요. 그런데 지은이가 갑자기 표정이 굳어지더니 왜요? 친구들도 다 이렇게 입어요라고 대답했습니다. 목소리에 짜증이 섞여 있었어요. 그래도 좀 더 단정한 게 좋지 않을까 싶어서 할머니는 맨날 그런 식으로 말해요. 친구들은 더 짧게도 입는다고요. 그 순간 지은이의 말투가 예전과 너무 달라서 당황했습니다.
15살이 되면서 부쩍 어른스러워졌다고는 생각했지만 이렇게 대들듯이 말한 건 처음이었거든요. 지은아, 할머니가 잘못 생각하는 것 같니? 그냥 학교 다니기에 적당한 옷차림이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한 거야. 적당하다는 게 뭐예요? 할머니 기준으로 적당한 거죠. 지은이의 목소리가 점점 날카로워졌어요. 그리고는 친구들한테 뭐라고 들을지 생각해 보세요. 할머니가 키워서 촌스럽다고 할 거예요 라는 말까지 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제가 촌스러워서 지은이가 창피하다는 뜻인가요? 그동안 최선을 다해서 키웠다고 생각했는데 지은이에게는 부담이었던 건가요? 지은아, 할머니가 촌스럽다고 생각하니? 잠깐 침묵이 흘렀어요. 지은이가 뭔가 말하려다가 그냥 학교 늦겠어요 라고 말하고는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지은아, 우리 이야기 좀 더 해보자. 뭘 더 이야기해요? 어차피 할머니는 제 마음 몰라주시잖아요. 그리고는 문을 쾅 닫고 나가버렸어요. 혼자 남은 저는 그 자리에 서서 한참을 멍하니 있었습니다. 이런 다툼을 해본 적이 없어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하루 종일 마음이 무거웠어요. 지은이가 학교에서 돌아올 때까지 어떻게 말을 꺼내야 할지 계속 생각했습니다. 미안하다고 해야 할까요? 아니면 지은이가 먼저 사과할 때까지 기다려야 할까요? 지은이가 집에 돌아왔을 때는 평소보다 더 조용했어요. 다녀왔습니다라는 인사도 없이 그냥 신발을 벗고 방으로 들어가려고 했습니다. 지은아, 아침 일로 미안했어. 할머니가 생각이 짧았나 봐. 지은이가 잠깐 멈췄지만 뒤돌아보지는 않았어요. 괜찮아요라고 대답하고는 그냥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 괜찮다는 말이 전혀 괜찮지 않다는 뜻처럼 들렸어요. 저녁을 준비하면서도 계속 신경이 쓰였습니다. 지은이가 좋아하는 김치찌개를 끓이고 계란말이도 해놨는데 정작 지은이는 밥을 거의 먹지 않았어요. 입맛 없니? 뭔가 다른 걸 해줄까? 아니에요. 배가 안 고파요. 그리고는 몇 술 더 먹고 그만 일어났습니다. 평소에는 밥을 다 먹고 잘 먹었습니다라고 인사하고 갔는데 그날은 그것도 없었어요. 며칠 후에는 더 큰 문제가 생겼습니다. 지은이가 학교에서 늦게 들어온 거예요. 평소에는 4시쯤 들어오는데 그날은 7시가 다 되어서 들어왔습니다. 지은아, 어디 갔다 왔니? 연락도 안 하고. 친구들이랑 있었어요. 어디서? 뭐 하면서? 그냥 놀았어요. 더 구체적으로 말해달라고 하니까 지은이가 짜증을 내더라고요. 왜 자꾸 캐묻어요? 나쁜 짓 한 것도 아닌데. 나쁜 짓 했다는 게 아니라 걱정이 돼서 그래. 연락 없이 늦으면 할머니가 얼마나 걱정하는지 알잖니. 핸드폰 배터리가 없었어요. 그럼 친구 핸드폰으로라도 연락할 수 있었잖니. 친구 핸드폰 번호 모르는데요. 그럼 공중전화라도. 요즘 공중전화가 어디 있어요?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어요. 지은이가 이렇게 큰 소리로 말한 건 정말 처음이었습니다. 저도 모르게 목소리가 커졌어요. 지은아,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지. 그럼 어떻게 말해요? 할머니도 큰 소리 내시잖아요. 그 순간 정적이 흘렀어요. 지은이도 자기가 너무 큰 소리를 냈다는 걸 깨달은 것 같았어요. 하지만 사과하지는 않았습니다. 방에 들어가 있을게요. 지은아, 우리 좀 더 이야기해보자. 이야기해봐야 똑같을 거예요. 어차피 할머니는 제가 하는 말 안 들으실 거니까. 그리고는 방문을 닫고 들어가 버렸어요. 저는 거실에 혼자 서서 무엇이 잘못된 건지 곰곰이 생각해 봤습니다. 정말 제가 너무 간섭을 많이 하는 걸까요? 아니면 지은이가 사춘기라서 이런 건가요? 다른 할머니들은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시는지 궁금했어요.
그날 밤 지은이 방에서 전화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친구와 통화하는 것 같았는데 웃음소리도 나고 재미있게 이야기하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저와는 왜 이렇게 대화하기 힘든 걸까요? 다음 날 아침 지은이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서 준비를 했어요. 어제 다툰 일에 대해서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도 먼저 말을 꺼내기가 어려웠어요. 지은아, 아침 먹고 가렴. 시간 없어요. 그래도 우유라도 한 잔. 괜찮아요. 학교에서 먹을게요. 그리고는 급하게 나가버렸어요. 인사도 제대로 하지 않고 말이에요. 며칠이 지나도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악화된 것 같았어요. 지은이는 저와 마주치는 것 자체를 피하려고 했습니다. 아침에는 제가 부엌에 있을 때 나오지 않고 저녁에는 저보다 먼저 방에 들어갔어요. 한 주가 지난 어느 날 지은이 담임 선생님께서 다시 전화를 주셨어요. 지은이가 수업 시간에 자주 졸고 숙제도 제대로 안 해오는 것 같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혹시 집에 무슨 일이 있나요? 지은이가 예전 같지 않아요. 선생님의 말씀을 듣고 나니 더욱 마음이 무거워졌어요. 집에서의 갈등이 학교 생활에까지 영향을 주고 있다는 뜻이니까요. 그날 저녁 지은이에게 학교 이야기를 꺼내봤어요. 지은아, 선생님께서 요즘 수업 시간에 집중하기 힘들어 한다고 하시던데. 또 전화하셨어요? 지은이의 표정이 일그러졌어요. 내가 걱정돼서 그러시는 거야. 혹시 무슨 힘든 일이라도 있니? 힘든 일요? 할머니가 맨날 간섭하는 게 힘들어요. 그 말이 가슴에 꽂혔어요. 간섭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다니. 지은아, 할머니는 내가 걱정돼서 그런 거야. 간섭하려는 게 아니라. 그게 간섭이에요. 어디 갔다 왔는지, 누구랑 놀았는지, 뭘 했는지. 맨날 물어보시잖아요. 그럼 할머니가 아무것도 묻지 않았으면 좋겠니? 잠깐 망설이더니 지은이가 네라고 대답했어요. 그 한마디가 이렇게 아플 줄 몰랐습니다. 그 다음 주부터는 정말 아무것도 묻지 않으려고 노력했어요. 지은이가 늦게 들어와도 어디 갔다 왔는지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밥을 안 먹고 나가도 그냥 두었어요. 하지만 이게 정답이 아니라는 걸 곧 깨달았습니다. 지은이와 저 사이의 거리만 더 멀어졌어요. 대화가 거의 없어졌고 집안 분위기도 차가워졌습니다. 어느 날은 지은이가 감기에 걸려서 열이 났는데도 괜찮다고만 하더라고요. 걱정이 되어서 체온계로 재어보니 38도가 넘었습니다. 지은아, 병원에 가야겠어. 안 가도 돼요. 열이 이렇게 높은데 어떻게 안 가? 약 먹으면 나아요. 결국 제가 강제로 병원에 데려갔는데 가는 내내 지은이는 불만스러운 표정이었어요. 진료를 받는 동안에도 의사 선생님께 대답을 제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병원에서 돌아오는 길에 지은이가 갑자기 말했어요. 할머니, 저 때문에 힘드시죠? 갑작스러운 말이라 깜짝 놀랐어요. 무슨 소리야? 왜 그런 생각을 하니? 할머니는 평범하게 사시고 싶으실 텐데 저 때문에 힘드시잖아요. 그 말을 듣고 보니 지은이도 나름대로 고민이 많았던 것 같았어요. 지은아, 할머니는 너 때문에 힘든 게 아니야. 내가 건강하고 행복하게 크는 게 할머니 소원이야. 그럼 왜 자꾸 저한테 화내세요? 화낸 게 아니라 걱정이 되어서 그런 거야. 걱정도 부담이에요. 친구들은 자유롭게 놀 수 있는데 저만 맨날 확인받아야 하니까. 지은이의 말을 듣고 보니 제가 정말 너무 많이 간섭했던 것 같았어요. 15살이면 어느 정도 자유를 주어야 할 나이인데 계속 어린아이 취급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럼 앞으로는 어떻게 했으면 좋겠니? 그냥 믿어주세요. 나쁜 짓 안 할 거니까. 알겠어. 할머니가 너무 걱정을 많이 했나 보네. 그날은 그렇게 대화가 끝났어요.
서로 조금은 이해하게 된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어색함은 남아 있었어요. 며칠 후 또 다른 문제가 생겼습니다. 지은이가 화장을 하고 학교에 가려고 하는 거예요. 립스틱까지 발라서 완전히 다른 사람 같았습니다. 지은아, 학교에 화장하고 가는 거야? 네. 학교에서 화장해도 된다고 하니? 친구들도 다 해요. 또 친구들 이야기가 나왔어요. 요즘 지은이는 뭔가 물어보면 항상 친구들도 다 그렇게 해요라고 대답합니다. 그래도 학교 규칙이 있을 텐데. 할머니는 또 그런 식으로 말하시네요. 목소리에 짜증이 섞여 있었어요. 얼마 전에 서로 이해하자고 했는데 또 이런 상황이 된 거예요. 지은아, 할머니가 잔소리하는 것 같니? 잔소리죠. 맨날 이건 안 된다, 저건 안 된다 하시잖아요. 그럼 할머니가 아무 말도 안 했으면 좋겠어? 네. 제가 알아서 할게요. 그렇게 말하고는 화장한 얼굴 그대로 학교에 갔어요. 하루 종일 걱정이 되었습니다. 선생님께서 뭐라고 하시면 어떻게 하지? 지은이가 혼나면 어떻게 하지? 다행히 그날은 별일 없이 돌아왔어요. 하지만 화장을 지우지 않은 채로 들어왔습니다. 학교에서 화장한다고 뭐라고 안 하시던? 별 말씀 없으셨어요. 정말인지 확인하고 싶었지만 지은이를 믿어보기로 했어요. 하지만 며칠 후 담임 선생님께서 전화를 주셨습니다. 지은이가 요즘 화장을 하고 와서 주의를 주었는데 집에서도 좀 말씀해 주세요. 결국 선생님께서 주의를 주셨던 거예요. 지은이가 거짓말을 한 거였습니다. 그날 저녁 지은이와 다시 이야기를 해야 했어요. 지은아, 선생님께서 화장한다고 주의해 주셨다며? 지은이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왜 할머니한테 거짓말했니? 거짓말한 게 아니에요. 처음에는 아무 말씀 안 하셨어요. 그래도 나중에 주의 받았으면 말했어야지. 말하면 또 화장하지 말라고 하실 거잖아요. 당연히 그렇지. 학교 규칙을 어기면 안 되는 거야. 왜 어기면 안 돼요? 다른 애들도 다 해요. 다른 애들이 한다고 해서 내가 해도 되는 건 아니야. 그럼 저만 이상하게 보이잖아요. 지은이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어요. 저도 모르게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지은아,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그럼 뭐가 중요해요? 할머니는 제가 친구들한테 어떻게 보이는지는 생각 안 하시잖아요. 친구들 눈치 보느라 규칙 어기는 게 맞다고 생각하니? 할머니는 몰라요. 친구들이 뭐라고 하는지, 얼마나 창피한지. 그 순간 지은이가 울음을 터뜨렸어요. 처음에는 화가 나서 우는 줄 알았는데 자세히 보니 정말 속상해하는 것 같았어요. 지은아, 할머니는 정말 몰라요. 저는 다른 애들이랑 달라서 이미 충분히 힘든데 옷도 못 입고 화장도 못하면 정말 이상한 애가 되는 거예요. 지은이의 말을 듣고 나니 제가 너무 일방적으로 생각했던 것 같았어요. 지은이 입장에서는 친구들과 어울리는 것이 중요한 나이인데 제가 그걸 막고 있었던 거네요. 지은아, 할머니가 내 마음을 제대로 몰랐나 봐. 할머니는 항상 그래요. 제 마음은 생각 안 하고 할머니 생각만 하세요. 그 말이 또 가슴에 박혔어요. 정말 그런 걸까요? 제가 지은이 마음을 생각하지 않고 제 걱정만 했던 걸까요? 미안해, 지은아. 할머니가 생각이 부족했어. 지은이가 고개를 들어 저를 봤어요. 눈이 빨갛게 부어 있었습니다. 그럼 이제 화장해도 돼요? 학교에서는 안 된다고 하니까 안 되겠지만 주말에는 해도 되고 옷도 내가 입고 싶은 거 입어도 돼. 정말요? 응. 대신 너무 짧거나 이상한 건 안 돼. 할머니도 조금씩 배워갈게. 그날 이후로 지은이와의 관계가 조금은 나아진 것 같았어요. 하지만 여전히 예전 같지는 않았습니다. 서로 조심스러워하는 기분이었어요. 얼마 후에는 또 다른 문제가 생겼습니다.
지은이가 남자친구가 생겼다고 하는 거예요. 할머니, 저 남자친구 생겼어요. 갑작스러운 말에 깜짝 놀랐어요. 15살에 벌써 남자친구라니. 남자친구? 네. 같은 반 남자애인데 착해요.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반대하면 또 다툴 것 같고, 찬성하기에는 너무 어린 것 같고, 그래. 착한 친구면 좋겠네. 할머니는 반대 안 하세요? 글쎄, 아직 어리긴 하지만 착한 친구면 괜찮지 않을까? 지은이가 환하게 웃었어요. 오랜만에 보는 밝은 표정이었습니다. 할머니 최고예요. 그 순간은 기뻤지만 나중에 생각해보니 걱정이 더 많아졌어요. 15살에 연애를 해도 되는 건가? 공부에 집중하지 못하면 어떻게 하지? 혹시 무슨 문제라도 생기면? 며칠 후 지은이가 그 남자친구와 만나러 간다고 했어요. 어디서 만나니? 영화 보러 가요. 몇 시에 들어올 거야? 9시쯤이요. 예전 같으면 너무 늦다고 했을 텐데 이번에는 조심해서 다녀와라고만 말했어요. 지은이가 깜짝 놀라더라고요. 할머니, 9시까지 괜찮아요? 응. 대신 중간중간 연락해라. 네. 할머니 정말 최고예요. 지은이가 기뻐하는 모습을 보니 저도 기뻤어요. 하지만 한편으로는 이게 맞는 건지 확신이 서지 않았습니다. 그날 저녁 지은이는 약속한 시간보다 30분 늦게 들어왔어요. 연락도 없었고요. 지은아, 왜 늦었니? 연락도 안 하고. 영화가 좀 늦게 끝났어요. 그래도 연락은 해야지. 깜빡했어요. 또 그런 식으로 대답하더라고요. 약속을 정확히 지키지 않는 게 신경 쓰였지만 크게 말하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그 다음부터 지은이가 점점 더 늦게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30분, 그 다음에는 1시간, 나중에는 2시간까지 늦었습니다. 지은아, 이건 너무 늦는 거 아니야? 남자친구가 집이 멀어서 데려다 주는데 시간이 걸려요. 그래도 약속 시간은 지켜야지. 할머니도 처음에는 괜찮다고 하셨잖아요. 제가 너무 관대하게 굴었던 게 문제였나 봅니다. 선을 정확히 정해주지 않으니까 지은이가 계속 그 선을 넘으려고 하는 것 같았어요. 결국 또 다른 다툼이 시작되었습니다. 이번에는 이전보다 더 심각했어요. 지은아, 이제는 시간 약속을 정확히 지켜야겠어. 왜요? 별로 늦은 것도 아닌데. 이 시간이나 늦었는데 별로 늦은 게 아니라고? 친구들은 더 늦게도 들어와요. 또 친구들 이야기였어요. 정말 친구들이 다 그런지 확인할 방법도 없고 설령 그렇다고 해도 지은이까지 그래야 하는 건 아니잖아요. 친구들이 그런다고 해서 내가 그래도 되는 건 아니야. 그럼 저만 일찍 들어오라고요? 그래. 우리 집 규칙은 9시야. 그럼 남자친구랑 만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게 아니라 시간을 지키라는 거야. 할머니는 정말 모르세요. 9시에 헤어지려면 7시부터 만나야 하는데 그럼 뭘 할 수 있어요? 지은이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어요. 저도 답답해서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그럼 주말에만 만나든지. 왜 주말에만 만나야 해요? 다른 애들은 매일 만나는데. 지은아, 내가 다른 애들이랑 다른 상황이라는 걸 알잖니. 그 말을 하고 나서 후회했어요. 지은이의 표정이 완전히 굳어졌습니다. 네, 저는 다르죠. 부모도 없고 할머니가 키우니까 다르죠. 지은아, 그런 뜻이 아니라. 그럼 무슨 뜻이에요? 제가 불쌍하니까 친구들처럼 자유롭게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게 아니야. 그럼 뭐예요? 할머니는 맨날 그런 식으로 말해요. 저를 걱정한다면서 사실은 저를 믿지 못하는 거잖아요. 그때 지은이가 울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화가 나서 우는 게 아니라 정말 상처받은 것 같았어요.
지은아, 저도 친구들처럼 자유롭게 살고 싶어요. 남자친구도 만나고, 늦게도 들어오고, 화장도 하고. 왜 저만 안 돼요? 지은이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정말 억울해하는 것 같았습니다. 할머니는 저를 사랑한다고 하시지만 사실은 저를 통제하고 싶어 하는 거죠. 저를 믿지 못하니까. 그 말을 듣는 순간 머리가 띵했어요. 정말 제가 지은이를 통제하려고 했던 걸까요?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아이를 올가매고 있었던 건 아닐까요? 지은아, 할머니는 이제 그만해요. 어차피 할머니는 제 마음 몰라주실 거니까. 그리고는 방으로 뛰어들어가서 문을 쾅 닫아버렸어요. 그날 밤 지은이 방에서 흐느끼는 소리가 계속 들렸습니다. 저는 거실에 앉아서 밤새 생각했어요. 정말 제가 잘못하고 있는 걸까? 지은이를 너무 어린아이 취급하고 있는 걸까? 아니면 지은이가 너무 빨리 어른이 되려고 하는 걸까? 대화는 고성이 되고 남은 건 후회뿐이었습니다. 사소한 말 한마디에서 시작된 다툼이 이렇게 큰 상처가 될 줄은 몰랐어요. 어떻게 하면 지은이와 다시 가까워질 수 있을까요? 이 깊어진 거리를 어떻게 좁혀야 할까요? 어릴 땐 제 품에 안겨 잠들던 아이였습니다. 지은이와 갈등이 깊어질수록 자꾸 예전 일들이 떠오릅니다. 5년 전 지은이가 처음 저희 집에 왔던 그날을 어떻게 잊을 수 있겠어요. 아들 부부의 장례식을 마치고 집에 돌아온 지은이는 그저 멍하니 서 있기만 했습니다. 10살이었던 지은이는 정말 작고 여린 아이였어요. 검은 상복을 입고 있는 모습이 너무나 어른스러워 보여서 마음이 아팠습니다. 아이가 이런 옷을 입어야 하다니. 지은아, 이제 할머니랑 살자. 그때 지은이가 고개를 끄덕였던 모습이 아직도 생생해요. 눈물을 참으려고 입술을 꽉 깨물고 있던 모습도요. 그 순간 마음속으로 다짐했어요. 이 아이만큼은 절대 외롭게 하지 않겠다고, 부모님 몫까지 해서라도 행복하게 키우겠다고 말이에요. 처음 며칠은 정말 조심스러웠습니다. 지은이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무엇을 싫어하는지 알아가는 시간이었어요. 밤에는 무서워할까봐 지은이 방 옆에서 잤고, 아침에는 지은이가 좋아할 만한 반찬을 만들려고 새벽부터 일어났습니다. 지은이도 처음에는 낯설어 했어요. 저를 할머니라고 부르는 것도 어색해했고, 뭔가 부탁하는 것도 조심스러워 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마음을 열기 시작했어요. 기억에 남는 첫 번째 순간은 지은이가 처음으로 제게 안긴 날이었어요. 그날 지은이가 학교에서 돌아와서는 할머니하고 부르더니 갑자기 제 품에 안겼습니다. 깜짝 놀라서 왜 그러니? 라고 물어봤더니 그냥요라고 대답했어요. 그 순간 정말 가슴이 따뜻해졌어요. 이 작은 아이가 저를 믿어주고 있다는 걸 느꼈거든요. 그날부터 지은이는 조금씩 더 자연스럽게 행동하기 시작했습니다. 지은이는 참 예쁜 아이였어요. 큰 눈에 살짝 올라간 입꼬리, 웃을 때마다 보조개가 생기는 볼. 사람들이 지은이를 보고 인형 같다고 할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더 예뻤던 건 지은이의 마음씨였어요. 어느 날 제가 감기에 걸려서 누워 있었는데 지은이가 물을 가져다 주면서 할머니, 정말 예뻐요. 고마워요. 그리고는 제게 뛰어와서 꼭 안겨주었어요. 그날 밤 지은이가 새 원피스를 입고 인형을 안고 잠드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 행복했습니다. 이런 순간들을 위해 사는 거구나 싶었어요. 지은이는 학교에서도 인기가 많았어요. 성격이 밝고 친구들을 잘 챙겨줘서 선생님들도 지은이를 좋아했습니다. 학부모 상담을 갈 때마다 선생님들이 지은이는 정말 착한 아이예요라고 칭찬해 주셨어요. 다른 아이가 울고 있으면 제일 먼저 다가가서 위로해주고 청소할 때도 솔선수범해서 도와주고
정말 마음씨가 예쁜 아이예요. 그런 말씀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뿌듯했어요. 부모님을 잃고도 이렇게 밝고 착하게 자라주는 지은이가 고마웠습니다. 집에서의 지은이도 정말 천사 같았어요. 학교에서 돌아오면 항상 할머니 다녀왔어요. 라고 밝게 인사했고 숙제를 다 끝내고 나서는 저를 도와서 집안일을 했습니다. 할머니, 제가 설거지 할게요. 괜찮다, 지은아. 할머니가 할게. 아니에요. 제가 하고 싶어요. 할머니는 쉬세요. 그럴 때마다 마음이 짠했어요. 아직 어린아이인데 벌써 이렇게 어른스럽게 행동하다니. 때로는 너무 착해서 오히려 걱정이 되기도 했습니다. 지은이와 함께 보낸 주말들도 소중한 추억이에요. 날씨가 좋은 날에는 근처 공원에 가서 산책을 했고, 비가 오는 날에는 집에서 함께 영화를 봤습니다. 지은이가 좋아하는 애니메이션을 함께 보면서 웃고, 가끔은 제가 어릴 때 이야기를 들려주기도 했어요. 할머니도 어릴 때가 있었어요? 당연히 있었지. 할머니도 한때는 지은이만한 어린아이였어. 그때는 어떤 놀이를 했어요? 그때는 TV도 없고 컴퓨터도 없고 친구들이랑 숨바꼭질하고 고무줄놀이하고 구슬치기 같은 거 했어. 지은이가 신기해하면서 저도 그런 놀이 해보고 싶어요라고 했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마당에서 함께 숨바꼭질도 하고 고무줄을 사다가 고무줄놀이도 가르쳐 줬었어요. 특히 요리를 함께 할 때가 가장 즐거웠어요. 처음에는 지은이가 저도 도와주고 싶어요라고 해서 간단한 것부터 시켜줬는데 의외로 손재주가 좋더라고요. 할머니, 이렇게 하는 거 맞아요? 계란을 깨면서 조심스럽게 묻는 지은이의 모습이 너무 귀여웠어요. 처음에는 계란 껍질이 많이 들어가기도 하고 팔을 너무 크게 썰기도 했지만 점점 실력이 늘어갔습니다. 할머니, 제가 만든 계란말이 어때요? 우와, 정말 맛있다. 지은이가 요리 천재네. 정말요? 그럼 다음에는 더 어려운 거 해봐도 돼요? 그렇게 함께 만든 음식을 먹을 때가 가장 행복했어요. 지은이가 직접 만든 거라고 하면서 자랑스러워하는 모습을 보면 이 아이를 위해서라면 뭐든 해주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은이는 책 읽는 것도 좋아했어요. 특히 동화책을 좋아해서 저에게 읽어달라고 자주 졸랐습니다. 할머니, 오늘도 책 읽어주세요. 또, 어제도 읽어줬잖니. 그래도 할머니가 읽어주시면 더 재미있어요. 그래서 매일 밤 잠들기 전에 책을 읽어줬어요. 지은이가 제품에 안겨서 책 읽는 소리를 들으며 잠드는 모습이 정말 사랑스러웠습니다. 가끔은 지은이가 저에게 책을 읽어주기도 했어요. 아직 서툴렀지만 한 글자 한 글자 정성스럽게 읽어주는 모습이 기특했습니다. 옛날 옛적에 할머니, 이 글자 뭐예요? 호랑이야. 호랑이. 호랑이 한 마리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 시간들이 정말 소중했어요. 아이와 함께하는 평범한 일상이 이렇게 행복할 줄 몰랐습니다. 지은이의 학예회 때도 생각나는군요. 지은이가 주인공 역할을 맡게 되어서 정말 기뻐했어요. 할머니, 저 주인공 해요. 꼭 보러 오셔야 해요. 당연히 가야지. 우리 지은이가 주인공인데 어떻게 안 가겠어? 학예회 당일 지은이는 정말 열심히 연기했어요. 대사도 완벽하게 외웠고 노래도 잘 불렀습니다. 공연이 끝나고 지은이가 저에게 달려와서 할머니, 어땠어요? 라고 물어봤을 때 너무 자랑스러워서 눈물이 날 뻔했어요. 우리 지은이가 세상에서 제일 잘했어. 정말요? 다른 애들보다도 더 잘했어요? 당연하지. 할머니가 봤는데 지은이가 제일 예뻤어. 그날 집에 돌아와서 지은이가 상을 받은 것처럼 기뻐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런 순간을 위해 살아가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지은이가 아플 때도 생각나네요. 어느 날 갑자기 열이 나고 기침을 해서 병원에 갔는데 독감이라고 하더라고요. 일주일 정도 집에서 쉬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때 지은이가 정말 애교쟁이가 되었어요. 평소에도 애교가 많았지만 아플 때는 더했습니다. 할머니, 물 주세요. 할머니, 이것도 갖다 주세요. 할머니, 옆에 있어 주세요. 하루 종일 지은이 곁에 있으면서 돌봐줬는데 지은이가 할머니가 있어서 다행이에요라고 말하더라고요. 왜? 엄마 아빠가 없어서 슬플 때도 있는데 할머니가 있으니까 괜찮아요. 할머니가 제일 좋아요. 그 말을 듣고 가슴이 뭉클했어요. 이 아이에게 엄마 아빠 역할을 다 해주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은이와 함께 여행을 간 것도 좋은 추억이에요. 지은이가 12살 되던 해 여름 바닷가로 여행을 갔었어요. 지은이가 바다를 처음 보는 건 아니었지만 저와 함께 가는 건 처음이었거든요. 할머니, 바다가 정말 크네요. 모래사장에서 뛰어다니는 지은이를 보면서 정말 행복했어요. 아이가 이렇게 천진난만하게 웃을 수 있다는 게 감사했습니다. 할머니, 같이 모래성 만들어요. 할머니는 어떻게 만드는지 몰라서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그렇게 함께 만든 모래성이 파도에 무너져도 지은이는 웃기만 했어요. 다시 만들면 되잖아요. 라고 하면서 말이에요. 그날 밤 펜션에서 지은이가 할머니, 오늘 정말 재미있었어요. 내년에도 또 와요라고 말했을 때 마음속으로 약속했어요. 이 아이가 원하는 건 뭐든 해주겠다고. 지은이의 친구들과의 관계도 보기 좋았어요. 집에 친구들을 데려와서 함께 놀 때가 많았는데 지은이가 친구들을 어떻게 대하는지 보면 정말 기특했습니다. 할머니, 친구들한테 간식 좀 주세요. 그래, 뭘 줄까? 사과 깎아주시면 안 돼요? 친구들이 할머니가 깎아주신 사과가 맛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사과를 깎아주면 지은이가 친구들에게 우리 할머니가 사과 정말 잘 깎으시죠? 라고 자랑하곤 했어요. 그럴 때마다 마음이 뿌듯했습니다. 친구들도 지은이를 정말 좋아했어요. 지은이는 정말 착해. 지은이랑 있으면 재미있어라고 말하는 걸 들으면 우리 지은이가 친구들에게 사랑받는구나 싶어서 흐뭇했습니다. 지은이의 그림 그리기도 생각나네요. 지은이는 그림 그리는 걸 좋아해서 틈만 나면 그림을 그렸어요. 특히 가족 그림을 자주 그렸는데 항상 저와 지은이가 함께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할머니, 이거 봐세요. 크레파스로 그린 그림을 들고 와서 자랑하는 지은이. 그림 속에는 큰 집이 있고 그 앞에 할머니와 지은이가 손을 잡고 서 있었어요. 우와, 정말 잘 그렸네. 이게 우리야? 네, 할머니랑 저예요. 우리 집이고요. 그 그림을 지금도 벽에 붙여놓고 있어요. 볼 때마다 그때의 지은이가 떠올라서 가슴이 따뜻해집니다. 지은이가 상을 받았을 때도 잊을 수 없어요. 학교에서 모범학생상을 받게 되었다고 연락이 왔을 때 정말 기뻤습니다. 할머니, 저 상 받아요. 정말? 우리 지은이가 상을 받다니. 시상식에 갔을 때 지은이가 상을 받는 모습을 보면서 눈물이 날 뻔했어요. 부모님이 안 계신데도 이렇게 훌륭하게 자라주는 지은이가 대견하고 고마웠습니다. 지은이가 평소에 친구들을 잘 도와주고 공부도 열심히 하고 어른들께 예의도 바르게 해서 모범학생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선생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정말 자랑스러웠어요. 집에 돌아와서 지은이가 할머니 덕분이에요라고 말했을 때는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할머니 덕분이 아니라 지은이가 잘한 거야. 아니에요. 할머니가 잘 키워주셔서 그래요. 할머니가 없었으면 저는 이렇게 될 수 없었어요. 그런 말을 하는 지은이를 보면서 이 아이를 위해서라면 뭐든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밤에 함께 TV를 보던 시간들도 그립네요. 지은이가 좋아하는 프로그램이 있으면 함께 봤는데 재미있는 장면이 나올 때마다 지은이가 할머니 웃겨요 라고 하면서 제 팔을 잡고 웃곤 했어요. 가끔은 제가 좋아하는 드라마를 함께 보기도 했는데 지은이가 할머니 이 사람이 나쁜 사람이에요? 라고 물어보면서 열심히 따라봤습니다. 어른 드라마인데도 지은이 나름대로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모습이 기특했어요. 할머니가 좋아하는 거니까 저도 재미있어요. 그런 말을 할 때마다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이 아이는 정말 할머니를 사랑하는구나 싶었어요. 생일날마다 지은이가 해주던 일들도 잊을 수 없어요. 제 생일이 되면 지은이가 며칠 전부터 준비하곤 했어요. 할머니, 생일 선물 뭐가 좋을까요? 선물은 무슨? 지은이가 건강한 게 최고의 선물이야. 그래도 뭔가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지은이가 용돈을 모아서 선물을 사주곤 했어요. 비싸지 않은 것들이었지만 마음이 담긴 선물들이라 정말 소중했습니다. 꽃을 사다가 할머니 생일 축하해요. 라고 말하며 건네주던 지은이. 그때의 밝은 미소가 지금도 선명하게 기억나요. 할머니 케이크도 사왔어요. 작은 케이크를 들고 와서 초를 켜고 생일 축하합니다. 노래를 불러주던 지은이. 그 목소리가 얼마나 예뻤던지. 소원 빌어보세요, 할머니. 할머니 소원은 지은이가 건강하고 행복하게 자라는 거야. 그럼 제 소원은 할머니가 오래오래 건강하시는 거예요. 그런 대화를 나누고 함께 케이크를 먹던 시간들이 정말 행복했어요. 지은이와 함께 마트에 장을 보러 갈 때도 즐거웠어요. 지은이가 카트를 밀면서 할머니, 이것도 사요, 저것도 필요해요라고 말하는 모습이 어른스러우면서도 귀여웠습니다. 지은아, 이거 너무 비싸다. 그럼 다른 걸로 해요. 저렴한 것도 맛있을 거예요. 이런 식으로 알뜰하게 장을 보는 지은이를 보면서 이 아이가 정말 착하고 현명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집에 돌아와서 함께 장본 것들을 정리할 때도 지은이가 도와주곤 했어요. 이건 냉장고에 넣어야 하고 이건 상온에 보관하면 되고 라고 말하면서 척척 정리하는 모습이 대견했습니다. 명절 때 친척들이 오시면 지은이가 정말 예의 바르게 인사하곤 했어요. 안녕하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라고 밝게 인사하는 지은이를 보고 친척들이 지은이가 정말 예쁘게 자랐네라고 칭찬해 주셨어요. 할머니가 잘 키우시네요. 그런 말씀을 들을 때마다 정말 뿌듯했어요. 우리 지은이가 다른 사람들에게 사랑받는구나 싶어서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지은이가 할머니 최고예요. 라고 말하던 순간들도 생각나요. 뭔가 맛있는 걸 해줬을 때, 함께 재미있는 시간을 보냈을 때, 지은이가 원하는 걸 사줬을 때, 그럴 때마다 지은이는 환하게 웃으면서 할머니 최고예요. 라고 말했어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세상을 다 가진 기분이었어요. 이 아이의 웃음을 위해서라면 뭐든 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계절이 바뀔 때마다 지은이와 함께했던 일들도 떠오르네요. 봄에는 함께 벚꽃 보러 가고, 여름에는 집 앞에서 수박 먹으며 더위를 식히고, 가을에는 낙엽 밟으며 산책하고, 겨울에는 함께 군고구마 먹으며 TV 보던 시간들. 모든 순간이 소중했어요. 평범한 일상이었지만 지은이와 함께하는 시간들은 모두 특별했습니다. 지은이가 감사 인사를 할 때도 마음이 따뜻했어요. 할머니, 고마워요. 할머니 덕분이에요 라는 말을 자주 했거든요. 그럴 때마다 이 아이가 얼마나 고마운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느꼈어요. 할머니가 없었으면 저는 어떻게 됐을까요? 그런 생각하지 마. 할머니가 있잖아. 앞으로도 계속 함께 있을 거야. 네, 할머니랑 오래오래 함께 살고 싶어요.
그런 대화를 나누던 지은이가 지금은 어디로 간 걸까요? 그때의 순수하고 착했던 아이가 지금의 반항적이고 차가운 아이와 같은 사람이라는 게 믿어지지 않아요. 하지만 분명히 알아요. 그 아이가 완전히 사라진 건 아니라는 걸. 지금은 잠시 길을 잃었을 뿐이라는 걸. 사춘기라는 터널을 지나면 다시 예전에 따뜻했던 지은이가 돌아올 거라는 걸. 그 아이가 사라진 건 아니겠지요. 잠시 길을 잃은 걸까요? 언젠가는 다시 제 품에 안겨서 할머니, 사랑해요라고 말해줄 날이 올 거라고 믿고 있어요. 그때까지 기다릴게요. 우리 지은아. 괜찮으세요? 라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리고는 제 이마에 손을 대고 열이 있는 것 같아요라고 걱정해 주었습니다. 고작 10살인 아이가 저를 돌봐주려고 하는 모습이 기특하면서도 고마웠어요. 지은이와 함께 보낸 첫 번째 생일도 잊을 수 없어요. 지은이가 11살이 되는 생일이었는데 아이가 뭘 좋아할지 몰라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결국 분홍색 원피스와 인형을 사줬는데 지은이가 정말 좋아했어요. 할머니, 사춘기는 바람 같다고 하지만 겪는 이는 힘겹습니다. 지은이의 변화가 시작된 건 13살이 되면서부터였어요. 처음에는 단순히 몸이 자라면서 생기는 자연스러운 변화라고 생각했습니다. 키가 부쩍 크고 목소리가 변하고 얼굴도 어른스러워지는 그런 외적인 변화 말이에요. 하지만 진짜 문제는 마음의 변화였습니다. 예전에는 저와 무엇이든 이야기하던 아이가 점점 자기만의 세계를 만들어가기 시작했어요. 마치 보이지 않는 벽을 쌓아가는 것 같았습니다. 할머니는 몰라요. 이 말이 지은이 입에서 나오기 시작한 게 언제부터였을까요? 처음에는 가끔씩이었는데 어느새 지은이의 입버릇이 되어버렸어요. 제가 뭔가 조언을 하려고 하면 할머니는 몰라요라고 말하며 대화를 차단해버립니다. 정말 모르는 걸까요? 77년을 살아온 제가 15살. 아이의 마음을 정말 이해할 수 없는 걸까요? 그럴 수도 있겠죠. 제가 15살이었을 때와 지금의 15살은 완전히 다른 세상에서 살고 있으니까요. 제가 어릴 때는 컴퓨터도 없었고 휴대폰도 없었어요. 친구들과 놀고 싶으면 직접 만나야 했고 궁금한 게 있으면 책을 찾아봐야 했죠. 하지만 지금의 아이들은 손안의 작은 기계로 온 세상과 연결되어 있어요. 지은이가 휴대폰만 바라보고 있을 때면 정말 답답해요. 지은아, 휴대폰 그만 보고 할머니랑 이야기하자라고 하면 잠깐만요라고 대답하지만 그 잠깐이 30분도 넘게 계속됩니다. 뭘 그렇게 재미있게 보니? 친구들이랑 이야기해요. 친구들이랑 뭔 이야기를 그렇게 많이 하니? 학교에서도 만나잖니. 할머니는 정말 몰라요. 친구들이랑 하는 이야기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럴 때마다 마음이 답답해져요. 정말 저는 모르는 걸까요? 친구들과의 관계가 그렇게 중요한 건가요? 물론 친구가 중요하다는 건 알아요. 하지만 가족보다도 더 중요한 건가요? 지은이에게는 친구들이 세상의 전부인 것 같아요. 친구들이 하는 건 무조건 따라하려고 하고, 친구들이 입는 옷은 자기도 입어야 하고, 친구들이 가는 곳은 자기도 가야 한다고 해요. 친구들이 다 그렇게 해요라는 말이 지은이의 모든 행동의 근거가 되었어요. 늦게 들어오는 것도, 화장하는 것도, 짧은 치마를 입는 것도, 모든 게 친구들이 다 그렇게 해요로 정당화됩니다. 지은아, 친구들이 하는 게 다 옳은 건 아니야. 그럼 뭐가 옳은 거예요? 할머니가 하라는 게 다 옳은 거예요? 이런 식으로 말대꾸를 하는 지은이를 보면 당황스러워요. 예전에는 제 말을 잘 들어주던 아이였는데 언제부터 이렇게 반항적으로 변한 걸까요? 특히 지은이가 거짓말을 하기 시작한 건 정말 충격이었어요. 작은 거짓말부터 시작해서 점점 큰 거짓말까지.
어디 갔다 왔는지, 뭘 했는지, 누구랑 만났는지. 물어보면 대답은 하지만 나중에 알고 보면 사실과 다른 경우가 많아요. 도서관에서 공부했어요 라고 했는데 나중에 우연히 알게 된 건 친구들이랑 게임방에 갔다 온 거였어요. 친구 집에서 숙제했어요 라고 했는데 실제로는 쇼핑몰에서 놀았다 온 거고요. 왜 거짓말을 하는 걸까요? 정말 하면 안 되는 일을 했기 때문일까요? 아니면 제가 너무 간섭을 많이 해서 피하고 싶어서일까요? 어느 쪽이든 마음이 아파요. 지은아, 왜 거짓말하니? 할머니가 뭐라고 할까봐 그런 거야? 거짓말한 게 아니에요. 그냥 말하기 싫었어요. 왜 말하기 싫어? 말해봤자 할머니는 안 된다고 하실 거니까요. 지은이의 말을 들어보니 제가 정말 안 된다는 말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건 안 돼. 그러면 안 되지. 왜 그런 걸 해? 언제부터 저는 이렇게 부정적인 말만 하게 된 걸까요? 하지만 걱정이 되니까 어쩔 수 없잖아요. 지은이가 나쁜 길로 빠지면 어떻게 하죠? 사고라도 나면 어떻게 하고요? 15살이면 아직 판단력이 부족할 나이인데 친구들 따라 이상한 일에 휩쓸리면 어떻게 해요? 요즘 뉴스를 보면 청소년들 문제가 정말 심각하잖아요. 학교 폭력, 왕따, 성인들과의 만남, 술과 담배. 이런 뉴스를 볼 때마다 지은이가 걱정돼서 잠이 안 와요. 할머니, 저를 믿으세요. 지은이가 가끔 이런 말을 해요. 믿고 싶어요. 정말 믿고 싶어요. 하지만 어떻게 믿어야 할지 모르겠어요. 거짓말을 하는 아이를 어떻게 믿죠? 약속을 지키지 않는 아이를 어떻게 믿어요? 지은이는 제가 믿지 못한다고 서운해해요. 하지만 믿음은 서로 쌓아가는 거잖아요. 지은이가 약속을 지키고 정직하게 말하고 책임감 있게 행동한다면 당연히 믿어줄 거예요. 하지만 그런 모습을 보여주지 않으면서 무조건 믿으라고 하는 건 무리가 있어요. 며칠 전에는 정말 큰일이 날 뻔했어요. 지은이가 평소보다 훨씬 늦게 들어왔는데 술 냄새가 났거든요. 처음에는 제가 잘못 느낀 줄 알았어요. 우리 지은이가 술을 마실 리 없다고 생각했으니까요. 지은아, 너 혹시 뭐요?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야. 그날 밤 지은이 방에서 토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급하게 가봤더니 지은이가 화장실에서 토하고 있더라고요. 얼굴이 창백하고 비틀거리는 모습을 보니 확실했어요. 지은아, 술 마셨니? 잠깐 망설이더니 지은이가 조금만요라고 대답했어요. 그 순간 머리가 하얘졌어요. 15살인 아이가 술을 마시다니. 어디서? 누구랑? 친구들이랑. 그냥 조금만 마셔봤어요. 친구들이 몇 살인데 술을 마셔? 다 제 또래예요. 호기심에 마셔본 거예요. 그날 밤 지은이를 돌보느라 잠을 못 잤어요. 계속 토했고 머리가 아프다고 했거든요. 다행히 큰일은 없었지만 정말 무서웠어요. 지은아, 다시는 이런 일 없어야 해. 알겠지? 네. 미안해요, 할머니. 그때는 미안하다고 했지만 며칠 후에 또 늦게 들어왔어요. 이번에는 술 냄새는 안 났지만 어디 갔다 왔는지 제대로 말해주지 않았어요. 이런 일들이 반복되면서 점점 지은이를 믿기 어려워졌어요. 그리고 지은이도 저를 피하기 시작했어요. 집에서 마주치지 않으려고 하고 대화도 최소한으로만 해요. 아침에 밥 먹고 가라고 해도 시간 없어요. 저녁에 어떻게 지냈니? 라고 물어봐도 그냥요라는 대답뿐이에요. 예전에는 학교에서 있었던 일들을 재미있게 이야기해 주던 아이였는데 이제는 물어봐도 별일 없었어요 라고만 해요. 담임 선생님과 상담할 때도 걱정스러운 이야기를 많이 들었어요. 지은이가 수업 시간에 자주 졸고 숙제도 제대로 안 해와요. 그리고 요즘 어울리는 친구들이 좀 걱정스러워요. 어떤 친구들인가요?
공부에는 관심이 없고 외모나 놀이에만 신경 쓰는 아이들이에요. 지은이가 그런 친구들의 영향을 받는 것 같아요. 선생님의 말씀을 듣고 더욱 걱정이 되었어요. 지은이가 나쁜 친구들과 어울리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집에 와서 지은이와 이야기해 봤어요. 지은아, 선생님께서 내가 요즘 어울리는 친구들 걱정이 된다고 하시던데. 또 선생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지은이의 표정이 싸늘해졌어요. 나쁜 친구들과 어울리지 말라는 말씀이야. 나쁜 친구들이요? 뭐가 나빠요? 공부는 안 하고 놀기만 한다고 하시던데. 공부가 전부예요? 친구들도 다 나름대로 좋은 점이 있어요. 할머니는 만나보지도 않고 왜 나쁘다고 해요? 지은이의 말을 들어보니 제가 너무 성급하게 판단했나 싶기도 했어요. 하지만 선생님께서 걱정할 정도면 뭔가 문제가 있는 거 아닐까요? 그럼 그 친구들을 집에 데려와 봐. 할머니가 직접 만나보고 싶어? 싫어요. 데려와 봤자 할머니는 또 잔소리 하실 거예요. 잔소리 하지 않을게. 정말 어떤 친구들인지 보고 싶을 뿐이야. 하지만 지은이는 끝까지 친구들을 집에 데려오지 않았어요. 예전에는 친구들과 집에서 놀기를 좋아했는데 이제는 밖에서만 만나려고 해요. 요즘 지은이와 하는 대화는 대부분 갈등으로 끝나요. 제가 뭔가 말하려고 하면 지은이가 먼저 방어적으로 나와요. 할머니는 또 뭐라고 하실 거예요? 아직 아무 말도 안 했는데 왜 그래? 어차피 잔소리 하실 거잖아요. 이렇게 대화가 시작부터 꼬여버려요. 지은이는 제가 뭘 말하든 비판적으로 받아들이고 저는 지은이가 왜 이렇게 반항적인지 이해가 안 돼요. 세대 차이를 느끼는 순간들도 많아졌어요. 지은이가 좋아하는 음악, 보는 드라마, 관심 있는 연예인. 모든 게 저에게는 낯설어요. 할머니, 이 노래 들어보세요. 가끔 지은이가 이어폰을 빌려줄 때가 있는데 솔직히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어요. 너무 빠르고 가사도 이상하고 멜로디도 익숙하지 않아요. 어때요? 좋네. 사실은 전혀 좋지 않지만 지은이가 좋아하니까 좋다고 할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지은이는 제가 진심이 아니라는 걸 알고 있는 것 같아요. 할머니는 정말 모르시는구나.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마음이 아파요. 정말 저는 지은이를 이해할 수 없는 걸까요? 77살과 15살의 차이가 이렇게 클까요? 지은이의 꿈이나 진로에 대해서도 의견이 달라요. 저는 지은이가 공부를 열심히 해서 좋은 대학에 가기를 바라는데 지은이는 공부가 전부가 아니에요라고 해요. 그럼 뭐가 되고 싶은데? 아직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예술 쪽에 관심이 있어요. 예술? 그걸로 어떻게 먹고 살아? 왜 먹고 사는 것만 생각해요?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게 더 중요하지 않아요? 지은이의 말을 들어보니 일리가 있기도 해요. 하지만 현실적으로 생각해보면 걱정이 앞서요. 예술로 성공하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요? 지은이가 나중에 후회하면 어떻게 해요? 지은아, 일단 공부를 열심히 하고 나서 생각해보는 게 어떨까? 할머니는 맨날 공부해요. 공부가 인생의 전부예요? 전부는 아니지만 중요하지. 공부를 해야 선택권이 생기는 거야. 선택권요? 할머니가 정해놓은 길 중에서 선택하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대화하다 보면 결국 다툼이 되어버려요. 서로 생각이 다른 건 이해하지만 왜 이렇게 평행선을 달리는 걸까요? 지은이가 독립심을 기르고 싶어 하는 것도 이해가 안 돼요. 할머니가 모든 걸 해주시니까 제가 할 일이 없어요라고 말하더라고요. 할머니가 해주는 게 좋은 거 아니야? 아니에요. 저도 뭔가 해보고 싶어요. 제 일은 제가 하고 싶어요. 그래서 지은이 방 청소도 안 해주고 빨래도 지은이가 직접 하라고 했어요. 처음에는 열심히 하더니 며칠 지나니까
또 제가 해달라고 하더라고요. 지은아, 내가 하겠다고 했잖니. 너무 힘들어요. 그리고 할머니가 하시는 게 더 깔끔해요. 결국 제가 다시 하게 되었어요. 독립하고 싶다고 하면서도 막상 혼자 하려니까 힘들어하는 지은이를 보면서 아직은 어린 아이구나 싶었어요. 지은이의 감정 변화도 따라가기 힘들어요. 아침에는 기분이 좋다가도 학교에서 돌아오면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어요. 뭔가 기분 나쁜 일이 있었나 싶어서 물어봐도 아무것도 아니에요라고만 해요. 가끔은 아무 이유 없이 짜증을 내기도 해요. 밥 먹자라고 했을 뿐인데 지금 배고프지 않다고요. 라고 화를 내거나 오늘 날씨 좋네라고 했는데 뭐가 좋아요? 라고 반박하거나 이런 지은이를 보면 정말 당황스러워요. 도대체 뭐가 문제인지 왜 이렇게 예민한지 알 수가 없어요. 호르몬 때문이라는 말도 들었어요. 사춘기가 되면 호르몬 변화로 감정 기복이 심해진다고 하더라고요. 그렇다고 해도 같이 살아가는 입장에서는 힘들어요. 지은이가 혼자만의 시간을 원하는 것도 이해하기 어려워요. 예전에는 저와 함께 있는 걸 좋아했는데 이제는 혼자 있고 싶어 해요. 지은아, 할머니랑 같이 TV 볼까? 저는 방에 있을게요. 혼자 뭐하니? 그냥 음악 듣고 책 읽고요. 정말 그런 걸까요? 아니면 저와 함께 있기 싫어서 핑계를 대는 건가요? 어느 쪽이든 마음이 서운해요. 친구들과의 관계를 너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도 걱정돼요. 친구가 무슨 말을 했는지, 누가 누구와 사귀는지, 누가 뭘 샀는지, 이런 이야기들을 할 때는 정말 신나게 이야기해요. 하지만 공부나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는 시큰둥해요. 친구들 이야기만 하지 말고 다른 이야기도 해보자. 다른 이야기요? 뭐요? 공부는 어떻고, 장래 희망은 뭐고. 그런 건 재미없어요. 지은이에게는 지금 당장의 친구 관계가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하지만 저에게는 지은이의 미래가 더 중요해요. 이런 차이 때문에 대화가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지은이가 외모에 신경 쓰는 것도 과도해 보여요. 거울 보는 시간이 늘어났고 옷 고르는데 시간을 많이 써요. 머리 스타일도 자주 바꾸고 싶어 하고 화장품에도 관심이 많아졌어요. 지은아, 겉모습보다는 마음이 중요한 거야. 그렇긴 하지만 외모도 중요해요. 첫인상이 중요하잖아요. 첫인상은 맞지만 그게 전부는 아니지. 할머니는 모르세요. 요즘 애들이 얼마나 외모를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또 할머니는 모르세요라는 말이 나왔어요. 정말 모르는 걸까요? 아니면 알고 싶어도 지은이가 알려주지 않는 걸까요? 때로는 지은이가 너무 빨리 어른이 되려고 하는 것 같아서 걱정돼요. 15살인데 벌써 연애도 하고 화장도 하고 늦게까지 놀고 천천히 자라면 안 될까요? 지은아, 너무 서두르지 마. 지금은 공부할 때야. 언제까지 공부만 해야 해요? 저도 다른 경험을 해보고 싶어요. 다른 경험은 나중에 해도 돼. 지금은 학생이잖아. 나중에. 맨날 나중에 해요. 그럼 언제 제가 하고 싶은 걸 해요? 지은이의 말을 들어보니 일리가 있기도 해요. 하지만 걱정이 앞서요. 너무 일찍 어른의 세계를 경험하면 상처받을 수도 있잖아요. 요즘에는 지은이와 어떻게 대화해야 할지 정말 모르겠어요. 뭘 말해도 반발하고 어떻게 행동해도 마음에 들어하지 않아요. 간섭하면 간섭한다고 하고 신경 안 쓰면 관심 없다고 해요. 이웃 할머니들과 이야기해보면 다들 비슷한 경험이 있다고 해요. 사춘기는 원래 그런 거야. 지나가면 괜찮아져라고 위로해 주시지만 언제까지 기다려야 할까요? 저와 지은이 사이에는 대화보다 깊은 벽이 놓였습니다. 이 벽을 어떻게 허물어야 할까요? 서로 다른 세상에서 살고 있는 77살 할머니와
15살. 손녀가 어떻게 하면 다시 마음을 나눌 수 있을까요? 지은이는 친구와만 어울리고 나는 홀로 남겨진 기분입니다. 이 외로움과 답답함을 언제까지 견뎌야 할까요? 정말 시간이 해결해 줄까요? 아니면 제가 더 노력해야 하는 걸까요? 사춘기의 폭풍 속에서 길을 잃은 것 같아요. 지은이도 저도 모두 힘들어도 저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지은이와의 갈등이 깊어질수록 밤잠을 설치는 날이 많아졌어요. 77세의 나이에 15살 아이와 이렇게 힘겨루기를 해야 하다니. 때로는 정말 지치고 포기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럴 때마다 떠오르는 게 있어요. 5년 전 부모님을 잃고 저희 집에 온 지은이의 모습이요. 그때 그 작고 여린 아이에게 약속했잖아요. 끝까지 지켜주겠다고, 행복하게 키워주겠다고. 그 약속을 지키고 싶어요. 지금이 아무리 힘들어도 말이에요. 어젯밤 지은이와 또 다툰 후에 혼자 앉아서 많은 생각을 했어요. 정말 제가 잘못하고 있는 걸까? 지은이의 말처럼 너무 간섭을 많이 하는 걸까? 아니면 사춘기라는 건 원래 이런 걸까? 이웃에 사시는 김할머니와 이야기할 기회가 있었어요. 김할머니도 손자를 키우셨거든요. 지금은 대학생이 된 손자가 어릴 때 이야기를 들려주셨어요. 그때는 정말 힘들었어요. 우리 손자도 중학생 때는 완전히 딴 사람이 됐었거든요. 말대꾸는 기본이고, 거짓말하고, 늦게 들어오고, 정말 키울 걸 후회했어요. 지금은 어떠세요? 지금은 정말 좋아요. 대학 가서 철이 들었나 봐요. 자주 안부 전화도 하고, 방학 때 오면 할머니 어깨도 주물러주고, 그때 포기하지 않길 잘했다 싶어요. 김할머니의 말씀을 듣고 조금 희망이 생겼어요. 지은이도 언젠가는 그렇게 될 수 있을까요? 그럼 그때 어떻게 하셨어요? 그냥 기다렸어요. 믿고 기다렸지요. 물론 쉽지 않았지만 그 시기를 견뎌내면 언젠가는 돌아온다고 생각했어요. 기다림. 그게 답일까요? 그냥 묵묵히 기다리면 지은이가 다시 예전 모습으로 돌아올까요? 하지만 그냥 기다리기만 하는 건 아니에요. 저 나름대로 노력하고 있거든요. 지은이를 이해하려고, 지은이의 마음에 다가가려고 계속 시도하고 있어요. 먼저 제 자신부터 바꿔보기로 했어요. 지은이가 할머니는 맨날 안 된다고만 해요라고 했으니까 긍정적인 말을 더 많이 하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지은아, 그 옷 예쁘네. 할머니, 저 화장한 거 어때요? 예뻐졌네. 하지만 학교에서는 지우고 가야겠지? 예전 같으면 화장하지 말라고 했을 텐데, 이제는 일단 인정해주고 나서 조건을 말해요. 지은이도 조금은 기분이 나은 것 같아요. 지은이의 관심사에 대해서도 알아보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지은이가 좋아하는 가수나 드라마에 대해서 물어보고 함께 봐주기도 해요. 할머니, 이 드라마 재미있을 것 같은데 같이 볼까요? 그래, 보자. 솔직히 요즘 드라마는 제 취향과는 많이 달라요. 하지만 지은이가 좋아하니까 함께 보려고 노력해요. 그러면 지은이가 중간중간 설명도 해주고 재미있는 장면에서는 함께 웃기도 해요. 그런 순간들이 정말 소중해요. 예전처럼 자연스럽지는 않지만 그래도 함께 시간을 보낼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고마워요. 지은이의 친구들에 대해서도 생각을 바꿔봤어요. 무조건 나쁘다고 생각하지 말고 일단 지은이를 믿어보기로 했어요. 지은아, 친구들이랑 어디 갔다 올 거야? 영화 보러 가요. 몇 시에 들어올 거야? 9시요. 알겠어. 조심해서 다녀와. 예전 같으면 누구랑 가니? 어느 영화관이니? 남자애들도 같이 가니? 이런 질문을 했을 텐데 이제는 꼭 필요한 것만 물어봐요.
지은이도 제가 변한 걸 느끼는 것 같아요. 할머니, 그냥 보내주시는 거예요? 응. 할머니가 지은이를 믿으니까. 그때 지은이의 표정이 조금 밝아지는 걸 봤어요. 믿어준다는 말이 이렇게 중요했구나 싶었어요. 물론 쉽지 않아요. 지은이가 약속 시간보다 늦게 들어올 때면 여전히 걱정되고 화가 나요. 하지만 예전처럼 큰 소리로 화내지는 않아요. 지은아, 약속 시간보다 30분 늦었네. 미안해요, 할머니. 버스가 늦게 와서. 그래, 다음부터는 조금 일찍 나오든지 연락을 해주면 좋겠어. 네, 알겠어요. 이렇게 차분하게 이야기하니까 지은이도 방어적으로 나오지 않더라고요. 서로 감정이 격해지지 않으니까 대화가 더 잘 되는 것 같아요. 지은이의 공부에 대해서도 접근 방식을 바꿨어요. 공부해라, 성적이 왜 이래? 이런 말 대신에 공부하는데 도움이 필요하면 말해. 힘든 과목이 있니? 이런 식으로 물어봐요. 할머니, 수학이 너무 어려워요. 그래. 학원 선생님께 여쭤봐도 안 되니? 설명을 들어도 이해가 안 돼요. 그럼 과외 선생님을 구해볼까? 정말요? 비싸지 않을까요? 지은이 공부를 위해서라면 괜찮아. 한번 알아보자. 이렇게 지은이가 원하는 도움을 주려고 하니까 지은이도 공부에 대해 이야기하는 걸 꺼려하지 않더라고요. 지은이의 꿈에 대해서도 열린 마음으로 들어보려고 해요. 예전에는 예술로 어떻게 먹고 살아? 라고 했다면 이제는 어떤 예술에 관심이 있니? 라고 물어봐요. 그림 그리는 걸 좋아해요. 특히 웹툰 같은 거. 웹툰? 그게 뭐야? 인터넷에서 보는 만화예요. 요즘 정말 인기 많아요. 그래. 할머니는 잘 몰라서 한번 보여줄 수 있어? 그래서 지은이가 태블릿으로 웹툰을 보여줬어요. 제가 보기에는 신기하기도 하고 어렵기도 했지만 지은이가 좋아하는 걸 함께 보려고 노력했어요. 정말 재미있게 그렸네. 지은이도 이런 걸 그리고 싶어? 네. 제가 그린 것도 있어요. 보여드릴까요? 그렇게 지은이가 그린 그림들을 보게 되었어요. 솔직히 잘 그렸는지는 모르겠지만 정성스럽게 그린 티가 났어요. 와, 정말 열심히 그렸구나. 언제 이런 걸 그렸어? 틈틈이 그렸어요. 할머니가 보시면 놀면서 그렸다고 하실까봐 말 안 했어요. 그 말을 듣고 마음이 아팠어요. 지은이가 저를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다니. 지은아, 할머니는 내가 좋아하는 걸 하는 건 찬성이야. 다만 공부도 함께 열심히 했으면 좋겠어. 정말요? 그럼 미술학원 다녀도 돼요? 그래, 알아보자. 그날 이후로 지은이가 조금씩 마음을 열기 시작한 것 같아요. 자기가 그린 그림을 보여주기도 하고 미래에 대한 꿈도 이야기해주고. 하지만 여전히 쉽지 않은 날들이 더 많아요. 어떤 날은 지은이가 완전히 벽을 쌓고 아무 말도 하지 않으려고 해요. 그럴 때면 저도 답답하고 속상하지만 그냥 기다려요. 지은아, 할머니는 여기 있으니까 이야기하고 싶을 때 언제든 말해. 그리고 지은이가 준비될 때까지 기다려요. 하루가 될 수도 있고 며칠이 될 수도 있지만 언젠가는 마음을 열 거라고 믿어요. 얼마 전에는 정말 힘든 일이 있었어요. 지은이가 학교에서 친구들과 다퉜나 봐요. 집에 와서는 방에서 계속 울고 있더라고요. 처음에는 뭔 일인지 물어봤지만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냥 문 앞에서 기다렸어요. 지은아, 할머니가 우유 한 잔 가져다 놓을게. 마시고 싶으면 마셔. 문 앞에 우유를 놓고 다시 거실로 왔어요. 1시간쯤 지나니까 지은이가 나와서 우유를 가져갔어요. 그리고 한참 후에 지은이가 거실로 나왔어요. 눈이 퉁퉁 부어 있었어요. 할머니. 응, 뭐야? 친구들이 저한테 안 좋은 말을 했어요. 어떤 말?
할머니가 키워서 이상하다고, 부모님이 없어서 불쌍하다고.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지은이가 그런 상처를 받고 있었다니. 지은아, 저도 친구들처럼 엄마 아빠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럼 이상하게 안 보일 텐데. 지은이가 울면서 하는 말을 듣고 눈물이 났어요. 이 아이가 이런 마음으로 살고 있었구나. 지은아, 넌 전혀 이상하지 않아. 할머니가 키워서 더 특별한 거야. 정말요? 정말이야. 그리고 그런 말하는 친구들이 잘못된 거야. 진짜 친구라면 그런 말 안 해. 그날 밤 지은이와 정말 오랜만에 긴 대화를 했어요. 지은이가 그동안 얼마나 힘들었는지, 어떤 고민을 하고 있었는지. 할머니, 저 때문에 힘드시죠? 무슨 소리야? 할머니는 지은이가 있어서 행복해. 정말요? 저는 할머니를 화나게만 하는 것 같은데. 화가 날 때도 있지만 그건 지은이가 걱정돼서 그런 거야. 미워해서가 아니라. 그날 이후로 지은이가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완전히 예전으로 돌아간 건 아니지만 대화를 더 많이 하려고 하고 제 말에도 귀를 기울여 주려고 해요. 요즘에는 지은이와 함께 요리하는 시간도 늘었어요. 예전처럼 자주는 아니지만 주말에 함께 간단한 요리를 만들어 먹어요. 할머니, 이거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거야. 지은이가 해봐. 서툴지만 열심히 하는 지은이를 보면서 예전 생각이 나요. 10살 때 처음 계란 깨는 걸 배우던 지은이가 말이에요. 함께 만든 음식을 먹으면서 자연스럽게 대화도 나눠요. 학교 이야기, 친구 이야기, 앞으로의 계획. 할머니, 미술학원 정말 다녀도 돼요? 그래, 다녀도 돼. 대신 공부도 열심히 해야 해. 네, 열심히 할게요. 이런 약속을 할 때 지은이의 눈이 반짝이는 걸 보면 마음이 따뜻해져요. 지은이의 남자친구 문제도 조금씩 정리되고 있어요. 처음에는 무조건 반대했는데 이제는 조건부로 허락하고 있어요. 약속 시간은 꼭 지켜야 하고 위험한 곳은 가면 안 돼. 그리고 공부에 지장 주면 안 되고. 네, 알겠어요. 지은이도 조건을 지키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물론 가끔 실수할 때도 있지만 예전보다는 훨씬 나아졌어요. 학교 성적도 조금씩 올라가고 있어요. 과외 선생님도 구해드리고 지은이가 좋아하는 미술 수업도 시작했거든요. 좋아하는 것과 해야 하는 것의 균형을 맞춰가고 있는 것 같아요. 할머니, 이번 시험에서 수학 점수 올랐어요. 정말? 얼마나? 20점이나 올랐어요. 와, 대단하네. 열심히 한 보람이 있구나. 이런 기쁜 소식을 들을 때면 정말 뿌듯해요. 지은이가 노력한 것도 자랑스럽고 함께 기뻐할 수 있다는 것도 고마워요. 하지만 아직도 갈 길은 멀어요. 지은이는 여전히 사춘기 한복판에 있고 때로는 예측할 수 없는 행동을 하기도 해요. 그럴 때마다 다시 처음부터 시작하는 기분이 들어요. 어제는 지은이가 갑자기 할머니 사랑해요라고 말했어요. 정말 오랜만에 듣는 말이었어요. 할머니도 지은이 사랑해. 제가 말썽 많이 피워도 사랑해 주실 거죠? 당연하지. 할머니는 언제나 지은이 편이야. 그 말을 하고 나서 지은이가 제게 안겼어요. 정말 오랜만이었어요. 따뜻했던 예전 기억이 떠올라서 눈물이 날 뻔했어요. 이런 순간들이 있기 때문에 계속 버틸 수 있는 것 같아요. 힘들고 어려워도 포기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죠. 김할머니 말씀이 맞는 것 같아요. 기다리는 게 답인 것 같아요. 물론 그냥 기다리는 게 아니라 노력하면서 기다리는 거겠지만요. 지은이를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지은이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려고 하고 제 자신도 바꿔가면서 기다리는 거요. 사춘기는 지나가는 거라고 하잖아요. 영원히 계속되는 게 아니라고요. 지금은 터널 속을 지나가고 있는 것 같지만
언젠가는 밝은 출구가 나올 거예요. 그때까지 저는 여기서 기다릴 거예요. 지은이가 언제든 돌아올 수 있도록 따뜻한 집을 지키고 있을 거예요. 77세의 나이에 15세 손녀와 함께 사춘기를 겪는 게 쉽지는 않아요. 때로는 정말 힘들고 지치기도 해요. 하지만 그래도 포기할 수는 없어요. 지은이는 제게 유일한 가족이고 제가 지켜야 할 소중한 존재니까요. 5년 전 그 작은 아이에게 했던 약속을 지키고 싶어요. 언젠가는 다시 예전처럼 가까워질 수 있을 거야. 이웃 할머니들이 해주시는 위로의 말씀이에요. 저도 그렇게 믿고 있어요. 지은이가 지금은 반항하고 멀어져 있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는 저를 사랑하고 있다는 걸 알아요. 가끔씩 보여주는 따뜻한 모습들이 그 증거거든요. 어제 제가 감기에 걸려서 기침을 하고 있었는데 지은이가 물을 가져다 주더라고요. 아무 말은 안 했지만 걱정하는 마음이 느껴졌어요. 고마워, 지은아. 별거 아니에요. 뭉툭하게 대답했지만 마음은 따뜻했어요. 아직 제게 관심이 있고 걱정해주고 있다는 걸 느꼈거든요. 이런 작은 순간들이 저에게는 큰 힘이 되어요. 완전히 포기하지 않았구나. 아직 희망이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며칠 전에는 지은이가 제 생일을 기억하고 있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달력에 제 생일 날짜가 동그라미 쳐져 있더라고요. 지은아, 이거 뭐야? 아, 그냥. 부끄러워하면서 대답을 회피했지만 제 생일을 잊지 않고 있었다는 게 고마웠어요. 생일 당일에 지은이가 작은 케이크를 사왔어요. 예전만큼 크지는 않았지만 마음이 담긴 선물이었어요. 할머니, 생일 축하해요. 고마워, 지은아. 할머니가 이렇게 기뻐할 줄 알았어? 당연하죠. 할머니 생일인데. 그날 밤 함께 케이크를 먹으면서 예전 기억들을 이야기했어요. 지은이도 어릴 때 일들을 기억하고 있더라고요. 할머니, 제가 10살 때 첫 번째 생일 기억나세요? 그럼 분홍색 원피스 사줬을 때지? 네, 그때 정말 기뻤어요. 할머니가 저를 위해 준비해 주신 게 그런 이야기를 나누면서 서로의 마음을 확인할 수 있었어요. 비록 지금은 갈등이 있지만 그 밑바탕에는 여전히 사랑이 있다는 거리요. 지은이도 변하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완전히 바뀐 건 아니지만 예전보다는 대화를 많이 하려고 하고 제 말에도 귀를 기울여 주려고 해요. 할머니, 제가 너무 말썽 많이 피웠죠? 그런 시기가 있는 거야. 할머니도 이해해. 앞으로는 더 잘할게요. 할머니 걱정 안 끼치도록. 완전한 약속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노력하겠다는 마음을 보여주는 거잖아요. 요즘 저도 많이 배우고 있어요. 지은이를 키우면서 제 자신도 성장하고 있는 것 같아요. 77세의 나이에도 새로운 걸 배울 수 있다는 게 신기해요. 인내하는 법, 기다리는 법, 이해하는 법. 지은이가 저에게 가르쳐 준 것들이에요. 그리고 무엇보다 사랑하는 법을 다시 배웠어요. 조건 없는 사랑, 기다리는 사랑, 믿어주는 사랑. 지은이가 사춘기를 겪으면서 저도 함께 성장하고 있는 것 같아요. 쉽지 않은 과정이지만 의미 있는 시간이기도 해요. 언젠가 지은이가 어른이 되어서 이 시간들을 되돌아볼 때 할머니가 포기하지 않고 기다려주셔서 고마웠다고 말해주면 좋겠어요. 그때까지 저는 계속 기다릴 거예요. 힘들어도 지쳐도 포기하고 싶어도 지은이를 향한 사랑만큼은 변하지 않을 거예요. 사춘기의 끝에서 손녀는 다시 제 품으로 돌아올 거라 믿습니다. 그날이 언제가 될지는 모르지만 분명히 올 거예요. 그때까지 저는 여기서 기다리겠어요. 따뜻한 마음으로, 변함없는 사랑으로. 지은아, 할머니는 언제나 내 편이야. 그걸 잊지 마. 오늘도 지은이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에요. 말로 하지는 못하지만
마음으로라도 전하고 싶어요. 힘들어도 저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지은이를 사랑하고 믿고 기다리겠어요. 그게 할머니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사랑이니까요.